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 헌법을 책임지고 있는 경폴카 이은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부시험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2번 문제 평등 위반 여부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등권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침해인지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 심사 기준이 독자적 문제로 나오고 있죠. 간부에서도 심사 기준 다른 거 고르기 나왔었고 그 전 경찰 승진 시험에서도 4가지 중에 심사 기준이 다른 거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문제를 한번 간단히 풀어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판례 4개가 나왔을 때 대부분 배운 판례이기도 하지만 배우지 않은 판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배우지 않은 판례는 결론이 뭐다?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판례가 들어있다면 합헌 추정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4개 중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뭘까 생각하기 전에 2번 판례 어떤가요? 2번 판례. 2번 판례 결론이 뭐죠? 2번 판례는 위헌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합헌 판례인데 2번은 위헌인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판례예요. 특히 기본권 보호 의무에는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분해서 배운 중요한 판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 3, 4를 다 몰랐을 때 답을 고를 때 정답이 2번인데요. 위헌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얘가 결론이 위헌 난 거 보니까 심사 기준이 엄격했고 나머지는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 푸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만 엄격 심사고 나머지는 완화된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면 첫 번째 판례부터 보면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5년인 아파트와 다르게 설정을 했다. 이건 결론 합헌인데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를 처음에 임대 아파트로 분양받아서 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 아파트로 분양받을 수 있게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10년 아파트와 5년 아파트는 내가 살아간 기간이 달랐죠? 10년간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고 5년 정도만 임대 아파트로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계산법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 건설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교하면 가격이 누가 더 비싸지냐면 얘가 더 혜택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10년간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전환 가격도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10년 아파트와 5년 아파트는 분양가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 결론 합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판례 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사고로 뭘 당했는데 중상해를 당했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단순상해는 문제없고 중상해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에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이거 결론 위헌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국가가 형벌로 할 건지 아니면 보험으로 해결할 건지는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쟁점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다. 된다라고 봐서 결론은 위헌입니다. 1번은 합헌 쟁점, 2번이 위헌 쟁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추가로 평등권을 검토했고 그건 여기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위헌인 판례다. 자, 세 번째. 상위연금. 상이 다친 거죠. 상위연금 다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들 연금제도의 계산법 뭐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계산을 할 것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은 연금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하에 어떤 계산법을 적용해서 연금을 줄 것인지 심지어 연금을 몇 세부터 줄 것인지 국가가 상당히
재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고 결론은 거의 합헌이라는 겁니다. 상여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재직기간 합산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 규정도 합헌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 유족연금은 원래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유족연금을 받음에 있어서 이미 성년이 돼버렸다. 그러면 25세 이상인 자녀는 뭐예요?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아빠의 유족연금 못 받는다 사건입니다. 왜? 연금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합헌이다. 연금 제도에 관해서는 국가의 입법 재량이 큰 영역이고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 기준은 완화된 심사 기준,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이것 역시 여러분들 혜택을 주는 거죠. 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양 아파트로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일종의 1번, 3번, 4번은 모두 시혜적 법률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재량이 크고 심사 기준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단 하나 2번만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다른 나머지 하나는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목표로 평등권 심사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 차례 했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등권 심사 기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기본권으로 나눠봐서 일반적인 기본권과 평등권은 조금 달리 보고 있어요. 일반적 기본권,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은 기본권이 제한이 됐을 때 그 제한의 침해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 그 심사 기준을 뭘로 하냐면 기본적으로 무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제한할 수 있지만 과잉 제한이 안 된다. 과잉금지 원칙, 이른바 우리가 같은 말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 하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입법 재량이 좀 큰 영역이다. 형성 영역이 크다. 그러면 완화 심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비례 원칙의 완화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례 원칙의 완화 심사예요. 요거. 자, 그런데 평등권은 항상 어떤 규제가 있을 때 제한되는 기본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평등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 기본권 A라는 기본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쟤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특히 뭔가 혜택을 안 줄 때 평등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추가되는 기본권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에 있어서의 심사 기준은 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하지만 평등권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 기준이라고 부르는 합리성 원칙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자의금지. 이게 원칙적 심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면 합헌, 자의적이면 위헌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합리적인지 자의적인지 입법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목적만 있으면 통과가 되는 아주 느슨한 심사, 완화된 심사 기준입니다. 평등권 심사 기준은 이 자의금지 원칙을 원칙으로 검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예외가 있죠. A.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거나 B. 평등권 말고 관련된 다른 기본권이 있어서 뭐가 될 때?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될 때. 이 두 가지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이게 예외입니다.
즉 평등권은 기본적으로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완화된 심사를 하는데 A와 B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례 원칙을 예외적으로 한다. 이때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했죠? 심사 기준 모르면 정답은 뭐다? 평등권에 있어서는 심사 기준이 기본적으로 뭐다? 자의금지 원칙이 원칙입니다. 이게 99%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면 돼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거나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에 이어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예외적 판례가 1% 판례입니다. 요거를 외우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요거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정리해서 이건 비례 원칙, 나머지는 자의금지 원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2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다.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들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학설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면 돼요. 판례는 이 두 가지 기준일 때만 비례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시면 되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개의 조문밖에 없어요. 하나, 근로의 권리에서 여성의 근로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던 32조 4항입니다. 여성의 근로 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한 개 더는 36조 1항입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 차별이 생기면 그냥 남녀 차별이 아니고요.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양성 평등을 건들면 그래서 헌재는 이 두 가지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여성의 근로를 차별하거나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 평등을 하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의 대표 사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가산점 사건들입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국가유공자 가산점, 또 기타 등등의 가산점, 모든 가산점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가산점을 보면 누구에게 가산점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로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제대군인 가산점 이렇게 여성의 근로를 차별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공무단임권. 공무원이니까 공무단임권에 뭐가 되냐면 중대한 제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도 있지만 가산점은 공무단임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가산점이 바로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의 대표적입니다. 제대군인 사건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사건, 유공자 가족 사건.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유공자에게 10% 가산점,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주면 어때요? 게임에서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산점 제도는 공무단임권의 중대한 제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2조 4항 사안이라든지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이 가산점 제도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는 대표 사례가 2번입니다. 저기 교통사고 중상해의 경우에도 공소제기 못하도록 한 거. 이건 관련 기본권이 뭐냐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에요.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자는 중상에 거의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조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사 피해자 재판조차 진술권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라고 설시를 해서 이 B에 해당하므로 엄격 심사를 했고요. 세 번째, 자사고 사건입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은 후기 학교 중복 지원 금지. 이것도 교육받을 권리죠. 31조 1항의 교육받을 권리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 교육에 있어요.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 그러므로 비례. 중대한 제한이므로 비례 심사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세 개를 정리하고 요거는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심사 기준 엄격해졌다.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더해주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를 추가하시면 되냐면 우리 재산 등록할 때 이제 혼인한 부부 중에서 남자들은 앞으로 자기 가족만 하면 되지 장모까지 할 필요는 없다. 법이 개정됐는데 혼인한 여성 근로자만 계속 그 배우자의 부모까지 재산 등록하도록 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자는 그만해라. 그러나 여자는 계속 등록하라. 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한하는 문제였고 이 혼인한 여성 등록 근로자만 배우자 부모의 재산 등록을 계속하도록 했던 사건 이것도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싱글들은 자기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는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라 라고 해서 혼인한 사람을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에 있어서 차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례 원칙에 심사한 사례는 정리해 버릴 수 있어요. 주제로는 A와 B이고 그 다음에 혼인과 근로에 있어서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혼인한 여성 근로자만 재산 등록 계속하도록 한 사건 이거 결론위헌이죠. 부부자산소득 합산 과세 사건 이것도 부부를 가족을 차별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례 원칙 위헌 사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것이 가산점 제도 사건 모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 요거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요 2번하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1번, 2번까지 좀 정리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나머지 1번, 3번, 4번은 결론이 합헌이기도 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어서 일반적으로 무슨 심사?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하여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 예만 비례 원칙, 엄격 심사를 했다는 점에서 정답은 뭐다?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등권 심사 기준 한번 뿌리 뽑기 위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질문 여기 판서한 내용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풀카칩 하고 있는데 어때요? 좀 재밌게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 강의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헌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